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제주 우리 서귀포 홈플러스에 와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입시, 두 번째 주제는 디스크하고 공부 패턴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구체적인 얘기를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디지털 오염하고 이 지금 그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그 접점을 어디로 지금 찾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포노사피언스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포노족이 된다. 모든 게 우리도 지금 뭐 인터넷으로 뭐 예약하고 그러려고 그래도 다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기회들이 없는 경우들도 뭐 상당히 많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들이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걸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컴퓨터도 게임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도 이제 허락을 해주고 이제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게임을 몇 시간 하느냐로 맨날 애들하고 싸우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고 잠을 안 자고, 맨날 그런 문제로 또 그 시달리고, 또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팁을 좀 한번 드렸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아날로그 베이스가 된 다음에 디지털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스킬이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아날로그 기반이 무너진 가운데서 디지털 스킬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디지털을 제대로 이용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보통 무크라고 하는 거 아세요? 미국 같은 데서 예일이나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어떤 강좌 같은 경우들을 다 온라인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대들이 있었냐면, 이제 교육 평등의 시대가 왔다. 많은 돈 들여가지고 아이비리그에 가지 않아도 세계적인 명강의 같은 경우들을, 하버드 뭐 예일 같은 명강의를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자기가 의지만 갖고 공부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어떤 인터넷 동영상 강의들, 그걸 나중에 누가 다운로드 받고 누가 받는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예일대 학부생이나 아니면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받지, 나머지 아닌 사람들은 있는 것이 주어지고 안다는 정보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멀티미디어 교육의 이제 한계거든요. 시작 단계에서는 재밌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제 컴퓨터 활용 교육 같은 걸 해보고, 영어로도 이제 영어 교육학에서도 이메일을 이용해 가지고 뭐 공부할 수 있는 거, 요즘에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좋으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영어 문장을 다 뭐 네가 소팅하게 해와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드론에 관심 있는 아이다. 그러면 드론에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네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드론에 있는 그 매뉴얼이라든지 뭐 기사, 활용법 같은 걸 긁어서 구글 번역기에 놓고, 번역가 나오면 그걸 갖고 거기서부터 네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아주 활용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커리큘럼을 그냥 어떤 레벨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은 주제에서 시작해가지고 태스크 베이스드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실행해보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30분 그렇게 하고 3시간 게임을 하죠.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디지털 활용 교육이 내가 이거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어떤 자기 주관이라든지 그런 게 서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스킬만 가르쳐주면 이게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사실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은 디지털 치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독일 같은 데서 뭐 멀티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실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3살 이하의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전부가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애들 수유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모습인 거죠. 거의 이 모습. 이 모든 게 다 이런 부모가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는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기반에서 디지털이 중간에 들어온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엄마가 모유수유 하면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디지털 과잉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의 아날로그적인 하드웨어를 갖춰준 다음에 디지털적인 스킬 같은 걸 넣어줘도 늦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한 거는 우리 이용각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제가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 그걸
북토크 제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면서 자세히 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드리는 팁이 뭐냐면, 우선 가장 좀 좋은 사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이 어떤 가정은 디지털 시간을 딱 정해서 두는 게 좋다. 집에 오면 다 모든 가족들이 그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데 이제 청소년기로 올라갔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룰이 정해졌으면 부모나 애들이나 똑같이 해야 돼요. 가장 아이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왜? 나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엄마는 뭐 스마트폰 똑같이 해서 너무 그걸 게임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는 맨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데, 야, 그 엄마는 이거 하고 게임을 하니 뭘 하니, 홈플러스 주문을 하고 뭐 이게 저거 학원 알아보고 다 이렇게 해서 정보용으로 쓰는 거지, 너는 그냥 맨날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엄마 쓰는 거하고 너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좀 자아가 생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it's not fair거든요. 공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했으면 항상 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집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집안 전체가 7시부터 8시까지가 디지털 아워예요. 뭔가 검색하고 싶은 거, 유튜브 보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거실에 모여서 그 시간에만 할 수 있어. 그 나머지 시간은 안 돼. 9시 이후로는 인터넷을 꺼버려. 아예 그냥. 이러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뭐 네가 뭐 몇 시까지 하니, 밤새서 게임하지 마라,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 온 가지. 그 필요하면 그 시간에, 그리고 그래도 궁금한 거나 뭐 찾아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노트를 적어 놓게 하고 그때 적으라고 그래. 네가 그 디지털 아워 때 뭘 하고 뭘 할지, 그걸 시간에 어떤 그 제한이나 뭐 그런 걸 그 결핍을 주는 거죠. 그 가운데 항상 쓸 수 없고 내가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애들이 뭐 해야 될지가 우선순위가 분명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좋은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금 자주 소개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간에 뭔가 합의가 필요해요. 이게 좋은 도구긴 하지만, 이게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네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더 많이 해, 아니면 그거 갖고 그냥 재밌는 영상을 보고 그냥 웃고 즐기다 끝나고 그냥 그것도 하나만 보려고 그랬는데, 요즘 유튜브 AI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관심된 영상 다 넣어주잖아. 나 이것도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미 유튜브가, 구글이 내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스스로 통제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온 가족들이 같이 한번 조금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게임이나 그런 것도 좀 시간을 정해는 게 좀 좋다고 보고, 근데 모든 이런 규칙이나 아니면 통제는 마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약간 제주도에서의 어떤 그런 삶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12살 때까지는 규칙이 많고 엄격한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12살 이후 중학교에 가서부터는 이제 규칙이 없고 하나하나 풀어주고 허용해 주는 게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그냥 다 풀어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올라가고 사춘기가 됐을 때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이제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게임 2시간 그 통제하는 거 엄마가 너가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우리 집에서 따라. 그 대신 마감이 있어. 그 이후에 네가 더 하고 싶고 뭐 그러고 더 하고 그러면 뭐 중학교 때 이후에 가서 한다든지, 그건 네가 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집에서 디지털 아워 정해서 딱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뭐 언제까지 딱 정해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좀 마감이 있는 게 좀 뭔가 강압적인 제재나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정을 하고 또 아이들과 좀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실천할 수 있는 거, 온 가족이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 거죠. 주변에 애들이 뭐 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제주도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뭐 제주도도 같은 지역 내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분위기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좀 디지털 오염이 좀 덜하고 그런 데 와야 되는데, 근데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요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오히려 대치동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엄마 나 너무 이거 하고 그러면 카톡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2G로 바꿔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심심한 애매한 시골 같은 데서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거에 그냥 스마트폰에 매달리고 게임에 매달리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연과 어설픈 시골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좀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그래요. 근데 환경적으로 그거를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이면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좀 어렸을 때는 자연적인 환경으로 가는 게 저는 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